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공간 속에서 인간의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과 그 감동을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야 하고 배고픔과 추위, 죽음의 공포가 매일 당신을 짓누르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바로 그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한 수감자가 꿈에서 전쟁이 끝나는 날짜를 예언하며 동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모두가 그날을 기다렸지만 그날이 지나도 해방은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장면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강렬하게 보여줘요. 이 책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지킬 수 있다는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책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책의 줄거리 수용소에서의 생존과 의미의 여정.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프랭클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이고, 두 번째는 그가 창시한 심리치료법, 로고테라피의 OGOTHERAPY에 대한 깊은 설명이에요. 이 두 부분이 절묘하게 얽히면서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됐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수용소 경험. 인간의 극한 속에서 빛나는 존엄성. 1942년 빅터 프랭클은 비엔나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갑작스럽게 나치에 체포되면서 모든 걸 잃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그리고 그가 쌓아온 학문적 업적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수용소의 삶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했어요. 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배고픔과 질병, 간수들의 잔혹한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됐죠. 프랭클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한 동료 수감자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녀와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텼죠. 비록 그의 몸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그의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게 그를 살아가게 했어요. 프랭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 목표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해라고 다짐하며 고통을 견뎠어요. 이 목표가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됐어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은 수감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로를 찾는 모습이에요. 프랭클은 동료 수감자들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을 보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한 수감자는 하늘의 붉은 색깔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한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어.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이런 순간들은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수감자들 간의 대화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철학, 문학,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수감자는 셰익스피어의 시를 읊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영혼은 자유다. 이런 대화들은 그들의 정신이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프랭클은 이런 순간들을 통해 인간의 회복력과 내면의 힘을 발견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로고테라피 의미를 통해 치유하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을 다뤄요. 로고테라피는 로고스, 즉 의미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법이에요. 프랭클은 인간의 가장 큰 동기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외부 상황이 아무리 끔찍해도 내면의 태도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굶주린 동료에게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나눠줬어요. 이건 정말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책임감을 느꼈고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을 줬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수감자가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로고테라피의 핵심을 보여줘요.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프랭클은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접근법을 설명해요. 첫째는 창조적 가치예요. 예술이나 일을 통해 의미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랭클은 책을 쓰겠다는 목표로 창조적 가치를 찾았어요. 둘째는 경험적 가치예요. 사랑, 자연,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힘을 얻은 수감자의 이야기가 바로 경험적 가치의 예죠. 셋째는 태도적 가치예요.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프랭클의 태도가 바로 태도적 가치를 보여줘요.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개념이에요. 핵심 메시지: 삶의 의미와 인간의 자유. 자,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요. 1. 삶의 의미는 창조된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험, 관계, 고통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를 상상하며 고통을 견뎠고 그게 그의 내면을 지탱했어요. 또 그는 이 경험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 목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 본 적 있지 않나요? 2.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랭클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삶이 더 깊어진다고 해요. 수용소에서 그는 동료들이 서로 위로하며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한 수감자는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죠. 이런 행동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했어요. 프랭클은 고통이 의미를 가지면 견딜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건 정말 강렬한 메시지죠. 3. 희망과 책임감이 삶을 지탱한다. 프랭클은 희망이 생존의 열쇠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 희망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책임감을 동반한 희망이죠. 그는 삶이 나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삶에 뭘 줄까를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용소에서 그는 이 경험을 후세에 전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 책임감이 그를 버티게 했고 결국 이 책을 쓰게 했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책임감을 찾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4. 인간의 궁극적 자유. 프랭클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지만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수용소에서 그는 간수의 폭력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의 태도는 그의 인간성을 지키는 힘이었죠.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사점: 우리 삶에 주는 교훈.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인에게도 정말 깊은 시사점을 주죠. 우리는 수용소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누구나 고통과 좌절을 겪잖아요. 프랭클의 메시지는 그런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 내면의 태도가 삶을 결정해요. 현대 사회는 성공, 돈, 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프랭클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해요. 직장에서 좌절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화를 낼지 아니면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에게 달렸죠.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작은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석양 동료와의 대화, 작은 친절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놓치기 쉬워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공원에서의 산책, 친구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순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동료와 나눈 농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죠. 프랭클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3. 책임감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곧 책임감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책임, 친구로서 위로하는 책임,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책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을 줘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료를 돕는 작은 행동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경험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나요? 4.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프랭클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질병, 상실, 실패 같은 고통을 겪죠. 프랭클은 이런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실직의 아픔을 새로운 기회로 삼거나 이별의 슬픔을 성장의 계기로 만들 수 있죠. 이건 정말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의미를 찾아봤나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 전 세계를 울린 목소리.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 책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정말 실감나요.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의미 없어 보일 때마다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어요. 프랭클의 이야기가 저에게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줬어요.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또 다른 독자는 수용소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프랭클의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내 문제들이 작게 느껴졌죠. 이 책은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해요. 온라인에서도 이 책은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GOODREADS에서 한 사용자는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삶의 철학서예요라고 썼어요. 또 다른 사용자는 로고테라피가 현대 심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놀라웠어요라고 했죠. 다만 일부 독자들은 로고테라피 이론이 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도 대부분은 이 책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입을 모아요. X 플랫폼에서도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한 사용자는 프랭클의 이야기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줘요라고 썼고, 또 다른 사용자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라고 감동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최근 게시물 중에는 이 책을 읽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책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자, 여기까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여정이에요. 프랭클의 질문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당신에게 삶의 의미는 뭔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